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은 보통 제가 이제 온라인처럼 이제 혼자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몇 분 계시네요. 그래서 같이 얼굴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제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제가 수업 때 드렸던 중요한 포인트들, 뭐 두문자들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렇지 않다더라도 여러분께서 뭐 어떤 기본서를 보셨고 공부하셨든 간에 어차피 민법이라는 과목이 뭐 내용이 달라진 거 아니니까요.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구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구나, 이것들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 쭉 제가 이제 중요한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목차별로 내용 자료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쉬는 시간 때 한 번쯤은 미리 한번 쭉 한 번쯤 내용 보시고요. 요거를 이제 OX로 내지 않고 다 정답 지문으로 바꿔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께서도 이 민법만이 아니고요, 이 암기 과목 시험을 앞두신 분께서는 가급적 정답인 지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께서 이제 기출 보시게 되면 틀린 지문도 보시고 맞는 지문도 보시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때 볼 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시험장 가게 되면은 이 문장이 정답이었던가 오답이었던가 이게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혹시라도 민법 말고도 다른 과목 공부하시면서 헷갈리는 매번 틀리는 선택지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보세요. 보통은 기출 문제 풀다 보면 거기다 체크해 놓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 지문을 정답 지문으로 바꿔서 이제 책에다 기기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시험 앞두고 나서는 이제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계속 곁들 말씀드렸어요. 자, 수업은 아마 그 프린트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또 이론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대략 저는 300개 후반, 400개 정도의 지문 갖고 왔는데 기출대 문제에서 중요 포인트 될 수 있는 판례하고 조문,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좀 안 나올 듯한 약간은 이례적인 같은 문제들도 또 우리 시험에서는 또 나오죠. 그것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보면서 지문을 보시면서 앞에서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거꾸로 떠올리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1장 민법 총칙부터 볼까요? 네. 법원 및 신의칙 쪽입니다. 이쪽은 여러분께서 크게 볼 건 아니죠. 1조 뭐죠, 여러분? 1조 기억나실까요? 네, 법관조죠, 여러분. 자주 나오지 않지만 나왔었습니다. 법률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조리에 의하죠. 법관조인데 어떻게 틀리게 낼까요? 네, 법조가 낸 거죠. 따라서 법관조를 해놓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오답을 구성한다고? 법률에 의하고 조리에 의하고 관습에 의한다. 이것들이 포인트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지음들은 다 정답을 바꿨지만 제가 거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요 문장에서는 어디를 틀리게 합니다. 어딜 틀리게 해요. 이것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건 여러분께서 백제 적든지 따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볼까요? 1번 가볼게요. 사실인 관습, 여러분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 구분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 그대로 잘 보세요. 관습법은 뭘까요? 하나 둘 셋, 법인 거예요. 왜? 끝이 뭐 끝났으니까, 법으로 끝났으니까 관습법이죠. 그럼 법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법관이 잘 알아요. 따라서 관습법은 누가? 법은 직권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인 관습은요, 뒤에 뭐가 붙었어요? 법이 안 붙었어요. 사실이란 뜻은 무슨 말일까? 법의 사실은 관습은 사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인 것이 조금 더 축적된 것이 관습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법은 아니야 뜻이죠. 법이 아니니까 법관이 모르죠. 그러니까 누가? 니네가 입증하는 뜻이죠.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돼요. 두 번째, 임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임규정과 다른 관습 나왔었죠. 이게 이제 사실인 관습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소수할지만 이렇게 해서 목사임 시에 외우시면 돼요. 보통 수업을 이렇게 외우시죠. 목사임 시에 나죠, 이렇게. 당사자 목적에 의하고 사실인 관습에 의하고 임규정에 의하고 신의 성실을 위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 순서로서 보통 적용되죠, 여러분. 그래서 자주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보통 수험가에서 이렇게 앞에 따니까 요것도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이 있어야 임규정이 있고 하게 되면 사실인 관습 따른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2번 정리를 한번 해봤었어요. 세 번째, 채권자 대입권은요, 보시게 되면 일심 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 대입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했었죠.
여기도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어떤 것들을 배우세요? 뭐 법이 무엇이냐 등등등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뒤에서 채택권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일신 전속적 권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만 속한 권리죠. 자기만 행할 수 있는 권리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대리권은 채권자 대리권 목속될 수 있다. 이건 뒤에서 채권자 대리권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만 미리 알아두세요. 채권자 취소권도 대의할 수 있나요? 대의할 수 있죠. 뒤에서 하겠지만 채권 대리권도 되고 채권 취소권도 대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들을 자꾸 귀에 박아놓으세요. 밖에 내서 이제 머릿속 웅웅 이제 그 정답인 질문들이 남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지청구권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인지청구권을 보셨죠? 그럼 우리 시험은 이제 상속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인지청구권 나올 것은 어디밖에 없었어요. 신의 지우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딱 머리를 돌리고 뭘 돌리시냐면 인지청구권이 뭐가 되더라, 뭐가 안 되더라, 그걸 돌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청구권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족법이에요, 재산권이에요. 재산이에요, 가족이에요. 인지청구권은 나 아빠 해줘, 인정해줘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죠? 이게 인지청구권이에요. 그죠? 저기요, 제가 당신이 결혼 중인 난 아들 아니지만 저를 자식으로 인정해 주세요. 이게 인지청구권이거든요. 재산의 문제, 가족의 문제예요. 가족의 문제죠. 가족의 문제는 함부로 우리가 그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인지청구권은 허용되지 않아요. 뭐가요? 포기가 허용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3, 40년 지났어.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포기도 안 되고 실효 법칙도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슬쩍 인지청구권은 포기는 안 되지만 실효원칙 적용돼. 이름도 약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인지청구권은 가족의 개념이야. 가족은 함부로 뭐 할 수 없어? 포기한다든지 실효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5번째입니다. 강행법규. 이것은 뭐 매번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뒤에서 남용, 모순행위 금지 원칙 등등 배우시죠? 네. 금반응 원칙, 모순행위 금지 원칙 배우신단 말이죠. 그 말은 쉬운 말로 뭐냐면 네가 A 한다고 나서 뒤에 A 안 할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금반은 한마디로 말 바꾸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잖아요. A를 한다고 했는데 A를 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강행규정으로 위반했잖아 이거란 말이죠. 솔직히는 고지것대로 적용한다면 너 A 하자다가 A 하지 않자고 한다면 이거는 금반원이죠. 하지만 그 이유가 강행법규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A가 강행법규에 위반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 하지 말자고 한 말이 물각되잖아요. 그죠? A를 하자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 위반된다면 그걸 하지 말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5번이야.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죠. 알아두셔야 되죠? 강행법규 위반한 약정을 한 사람이 스스로 약정 무효하는 것은 가능하죠. 6번째, 매매계약 당사자가요. 계약 체결 시 신의치 위반해서 매매 효력 다투지 않기로 한 특약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특약이 나온다는 얘기는 특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의 규정일 때 그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너희 특별한 약속 없으면 우리 법 따라 이럴 때 안 하기로 했어? 하지 마 이런 거죠. 예컨대 담보 책임이 보통 나오죠. 뒤에서 배우시겠습니다만 매매에서 담보 책임, 여러분 담보 책임은 굉장히 책임 무서운 거니까 당사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나? 할 수 있죠. 담보 책임은 뒤에서 정리하겠지만 임의 규정이에요. 하지만 신의 측은 뭐예요? 이건 뭐냐면 제가 수업 때는 싸가지 해드리죠. 싸가지 없는 애한테 경종을 울린 거거든요. 그렇죠? 야, 너 말 바꾸지 마. 야, 너 약속 지켜란 마지막 부르거든요. 얘는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보게 되면 6번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신의치 위반을 위로 등등 다투지 않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7번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도 실현칙이 정될 수 있다. 언뜻 봤을 땐 여러분 소멸시효라는 것이 대상돼야지 시효의 원칙이 걸릴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효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너 앞으로 권리 행사하지 마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려면 최소한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는 이제 물권법을 안 배워서 그럴 텐데요. 여러분이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을 한 20년 동안 방치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땅에 쓴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땅 돼요 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시효 취득하죠. 그걸 통해서 보게 되면 소유권이라고 영원한 불면한 여러분께서 권리 행사하고 있다면요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겠죠. 근데 소유권이라는 그 영구 불변의 권리도 여러분께서 행사하지 않으면 뺏겨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효 원칙이 쓰이는 거는 네가 소멸시효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간 시간 지나면 뺏기는 권리라서 그런 거야. 이것이 아니고
어떤 권리든 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신뢰를 상대에게 줬기 때문에 적용되는 게 실효의 원칙이에요. 시효와는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언뜻 봤을 때는 실효 원칙이니까 몇 년 동안 행사하게 되면은 실효한다고 그럼 최소한 이 권리가 소멸시효 대상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돼요. 아니란 뜻이에요. 헷갈릴 수 있어요. 알아두세요. 제가 우선은 좀 말 빠르기를 이 정도로 할게요. 왜냐하면 공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쭉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고, 그건 제가 이제 문제를 할 때 그냥 오엑스하지 않고 자꾸 사례를 드리잖아요. 아까도 뭐 인지청구권이 가족이냐 뭐냐 무슨 법이냐 그것들을 조금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강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냥 제가 단순하게 야, 이 문제 이 판례 맞아요, 틀려 이것이 아니고 이게 왜 판례인지 맞는지를 좀 이유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도 수험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헷갈리는 건 항상 헷갈려 이상하게. 근데 왜 그러냐면 헷갈리는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 2단데 항상 아니다네. 또 틀렸어. 이러면 또 틀리는 거야. 이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러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좀 헷갈림이 덜해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적어가시면서 들어보세요. 8번 대리권한이 없어요.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이거 뭘까요? 요 8번과 5번이 헷갈려 보이는 거예요. 8번 보게 되면 제가 이건 수업 때 어떻게 말씀드렸죠? 싸가지 없는 아들 해드렸었죠. 이게 뭐냐면 아버지 재산을요 아들이 빼돌린 거예요. 나 아빠 대리냐 하면서 10억짜리 얼마에 팔았어요? 5억에 판 거지. 왜 5억에 팔았을까? 난 돈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 아버지가 욱해서 돌아가셨네.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버지 건물이 내게 됐어. 이제 10억짜리 건물을 내가 5억에 줄 판이야. 이럴 때 어떻게 됐어? 이 싸가지 없는 아들이. 야, 내가 뭐냐 하면 대리인인데 내가 저 본인을 내가 상속했지 않니?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무권 대리 인정 안 해. 이거 어때요? 싸가지 없죠? 그러다 보니까 8번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 매도한 자가 부동산 상속한 후에 무권 대리를 주장한다? 금반 어찌판한다. 싸가지 없는 아들 기억해 주세요. 자주 나오죠? 자, 실효원칙이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애매하죠. 왜? 민법은 실체법이에요, 절차법이에요? 민법은 실체법이에요. 근데 실효원칙은 어디 있는 거예요? 민법 2조의 대원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땐 이 실효원칙, 신성치원칙이 어디에만 실체법에 적용될 것 같은데 어디에도 소송법성을에도 적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 네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왜 3년 만에 재판 들어왔어?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가 권리 행사할 수 있었잖아. 야, 내가 부당하게 널 잘렸으면 빠르게 소송 들어왔었어야지. 2년 반 만에 소송 들어오면 어떡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2년 반 만에 소송 들어오면 어떡해? 소송이라는 것은 소송법상 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신다면 실효원칙도 소송법상 권리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이 정도 한번 쭉 한번 드렸던 말씀이고요. 나머지 것들 이제 앞에서 보시면서 이제 좀 뭐랄까 넘긴 것들 제가 넘겼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요즘 들어서는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 거지. 여러분께서 제가 드린 것 말고도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신의성치원칙 같은 경우는 강행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행 규정. 이 강행 규정이란 말 등장하게 되면은 어떤 말에 그치냐면, 그러니까 어떤 강행 규정이 나게 되면 아까 정리드렸죠. 하나는 배제할 수 없어 이거죠. 두 번째 뭐냐면 법원이 직권 조사해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시 강행 규정이 나게 되면 그 대상은 강행 규정이란 말은 더 엄격히 법원이 체크를 한단 말이거든요. 따라서 배제할 수 없고 법원은 직권으로서 검토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여기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잘 보세요. 신의성치를 어긋나는지는 누가 조사하는 걸까요? 당연히 법원이 조사하게 되는 거죠. 정리할 수 있죠? 네. 그렇게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젠 주체 쪽이죠. 앞쪽은 조금 가볍게 던진 것은 가볍게 우리 정리해봤던 것은 여기는 뭐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나올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가볍게 보시고 이제는 자연인부터는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보셔야겠죠? 네. 권리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살아서부터 죽어서까지가 권리 능력자죠. 여쭤볼게요. 그럼 사람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은 원인은 무엇밖에 없을까? 하나, 둘, 셋. 오직 사망밖에 없죠. 그렇죠? 잘 정리했어요. 언뜻 봤을 때는 오직 사망밖에 없다?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사망이에요. 사망. 권리 능력이 소멸된 사망이에요. 쌤, 네. 실종 선고했는데요.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을 박탈한 것이 아닌 거죠.
편의를 위해서 사망으로 간주해 준 제도일 뿐인 거예요. 알았죠? 따라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어디까지 죽어서까지가 권리 능력이 대상이라면서요. 그 말은 사람의 권리 능력이 소멸한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사망밖에 없다.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출생과 사망, 요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리고 나서 그 공부하라 말씀드렸죠? 주체 관련돼서 이거예요. 사람 보라고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슨 능력자라고? 권리 능력자라고. 이거잖아요. 그죠? 민법이란 것은 항상 뭐예요, 여러분? 예외에 대한 기술이죠. 원칙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여기가 되면 돼요. 여기에서 정상적인 것이라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것은 성인. 제대로 된 성인. 그렇죠? 이성적인 성이란 말이죠. 이게 법에서 말하는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의 문제 없는. 그런데 첫 번째 문제 뭘까요? 여기죠. 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태아. 그렇죠? 우린 태아를 어떤 보호를 채택하고 있죠? 개별적이에요, 보편적이에요? 개별적 보호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개별적 대상으로서는 불상 유대인 해드렸어요. 불법 행위, 상속.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혹시 몰라서 유중, 대습상속, 인지. 불상 유대인 해서 요거는 깔깔 거고요.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렇죠? 아유, 태아가 불상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아가 불쌍해. 어떡하냐 얘. 이거 태어나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렇죠? 태아는 뭐라고? 불법 행위하고 상속에서만 권리 능력 인정받죠. 그다음엔 어떤 케이스예요? 이제는 두 번째 케이스죠. 여기에요. 여기 있긴 있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조금 어린데. 조금 정신이 미약한데. 이게 무슨 이게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 문제죠. 세 번째는요. 야, 요거 죽은 거냐 뭐냐? 요 문제가 뭘까요? 바로 실종 선고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민법이 연결되시죠? 따로따로 보시잖아요. 하지만 보니까 이 얘기였구나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이제 보죠. 뭐 여기서 이제 보다면 아무래도 문제에서 나온 것은 이제 제한력자 관련된 게 많이 나오죠. 네. 일반 민법은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 무슨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죠. 뭐 정리하신다고요? 불상유대인, 불법 행위에서의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 유증, 대습상속, 인지청구권. 여러분 대습상속, 인지청구권은 그냥 요거만 달아두시면 돼요. 그죠? 근데 그까지 안 나올 거니까 태아는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사고 당했나 봐, 그죠? 불쌍하다 됐죠? 불법 행위, 상속,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해서. 그렇죠. 이게 가끔 나와요. 사람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돼야지만이 권리 능력을 취득해요? 그렇지는 않죠. 더 나아가서요. 미리 좀 말씀드려요. 자, 기간 보게 되면 기간은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해요? 산입하지 않아요? 초일을 산입하지 않죠. 예외는 몇 가지일까요? 두 개죠. 첫 번째 뭐예요? 해당 날에 0시 부직하는 경우에. 왜 초일을 산입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 빌려간 놈하고 오후에 빌려간 놈이 있으면 오전 빌려간 놈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야, 오늘은 뭐죠? 내가 그냥 덤으로 줄게. 내일부터 치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0시부터 빌린다면은 너는 나 다 똑같이 빌린 거잖아요. 따라서 그땐 초일 산입하죠. 두 번째 뭐예요? 하나, 둘, 셋. 바로 출생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출생은 왜 그럴까요? 출생을 초일을 불산입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오늘은 나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사람 만들어 주니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해만 하기 외울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처럼 뭐냐면 사람은 살기가 나면 그냥 권리 능력자인 거지 어디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가끔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인간이에요. 12번이요. 법정 대리인의 부모는 자의 동의를 얻었어도 미성년자의 자의 근로계획을 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거는 솔직히 다른 시험에서 안 나와요. 거의. 근데 이제 우리는 공인 노무사라는 시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기준법 등등 나오는 거죠. 그저께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부모는 자의 동의를 얻어서도 미성년자 자의 근로계획을 대리할 수는 없어요. 13번, 요 12번 관련돼서는 여러분 요즘 아이들도 연예인들 데뷔하죠.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부모가 마음대로 가서 YG랑 계약하고 못해요, 여러분. 그렇죠? 예, 반드시 본인 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13번, 미성년자가 사술로서 법정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을 때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했었는데 이것도 말씀드리본다면 미성년자도 제가 어떻게 정리해드렸더라? 이렇게 드렸죠. 자, 여기는 미성년자가 있고요. 여기는 상대가 있고요. 여기는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그렇죠? 이 관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미성년자의 행위는요.
원칙적으로 혼자서 뭔가 할 수 있어요? 유효하게? 혼자서 유효한 법률 행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행위 능력이죠. 위에는 행위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 시험이 잘 나오죠. 뭐 해드렸을까? 이거는 부처, 영대, 요거 해드렸죠. 요거만 딱 알아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 영대 취임했어요. 그렇죠? 부처님이 영남대에 취업했나 봐요.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부처, 영대 취임. 그거는 뭘까? 부담 없는 증여. 조심하셔야죠. 부담 있는 증여 안 되는 거죠. 부담 없는 증여. 됐죠? 처분을 허락받았어요. 이걸 보통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용돈사카라 말씀드렸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판례가 진행되었어요? 이제는 미성년자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범위 안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했어. 얘 혼자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는 거지. 왜? 돈을 현금 내나 용돈으로서 카드로 끊나 똑같잖아. 그래서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 이건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성년자가 용돈 썼거나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신용카드인데 무조건 안 돼. 미성년자 관련된 신용카드 판례는 두 개야 크게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무슨 판례야? 미성년자가 자기의 벌이 금액 그죠? 급여 그 안에서의 카드 사용 이것은 유효하죠. 부처형 영업의 허가, 영업의 허락. 미성년자들도 뭐 할 수 있어요? 아빠 저 홈페이지에서 물건 팔래. 그래 해봐라. 그렇죠? 이럴 때 혼자 할 수 있죠. 대는 뭘까요? 대리는 행위능력자를 요구하지 않죠. 취는 뭘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취소는 혼자 할 수 있죠. 미성년자는 못 한대요. 지가 미성년 상태에서 추인은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약간 헷갈리나 봐요. 취소는 할 수 있어요. 끝낼 수는. 근데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고 나서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용어가 이제 취소, 추인이 헷갈린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박아 놓으시면 돼요. 취소는 할 수 있죠? 이미 뭘까요? 임금 청구 됐죠. 그래서 뭐 기억하시면 돼요. 부처 영대 취임하게 되면 이건 뭐 그냥 문제 풀 수 있죠. 그죠? 자,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가 이건 농담으로 드린 말이에요. 어머니예요. 어머니인데 조금 보니까 아들 내미를 너무 이렇게 해서 감싸시는 거야. 좀 이렇게 보호 본능이 세죠. 법정 대리인 어디 사신다고? 대치동. 대리권, 취소권, 동의권. 그죠? 엄마 어디 사셔?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대치동 보신 엄마들이 그냥 좀 보호를 더 잘해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대치동 할 수 있어요. 그죠? 대리권, 취소권, 동의권이 있죠. 자, 을은 누굴까? 을은 상대방이죠. 얘는 가만히 있어? 아니지. 얘도 뭐지? 야, 얘도 뭐냐면 나도 꿈투라면 나도 하는 사람이야. 그죠? 얘는 최철거사.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사수 이거죠. 그죠? 최철거사. 이거 기억하실까? 이거 됐죠? 아이고, 저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최철거세는 뭐냐면 자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사수월 이건데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를 최고권, 최고라는 것은 여기 뭐냐면 동그라미가 바로 선이자, 선이 악이에요. 선이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악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요. 철회 같은 경우 누구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너 제한능력자였냐? 라고 선이자만 야 나너랑 계약 안 해. 라고 할 수 있죠. 뭐냐면 거는 뭐 거절권이에요. 거절권은요 이거예요. 철회는 언제 쓴 거냐면 계약이고요. 거절은 단독행위죠. 그럼 한마디 미성년자가 그 나한테 단독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성년자든 알았든 모르든 간에 지가 나한테 뭘 한 말이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악이라고 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의하게든 뭐 할 수 있어요. 다 거절권 행사할 수 있고 싫어 나더라 안 해. 할 수 있고 사술은 뭐야? 한마디로 기만이죠. 속이는 거죠. 이럴 땐 선의자만 요청할 수 있죠. 이 사술은 뭐죠? 적극적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아유 제가 뭐 사장이에요. 아 군대 갔다 왔어. 이런 말은 안 돼요. 적극적인 기망을 하셔야 돼요. 이 기망은요. 최철거사 사술이란 말은 이제 기망이란 말이거든요. 있는 말이긴 한데요. 이 사술은 누가 입증하셔야 돼요? 상대방 입증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최철거사 나오시고요. 혹시 몰라서 최고 정도까지만 최고를 해요. 최고는 뭘까? 너 할까 말까 이거잖아요. 그죠? 이 최고 효과는 뭘까요? 상당한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최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셔요? 만약에 최고에 대해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는 승인으로 봅니까? 거절로 봅니까? 승낙을 보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차겠잖아요. 여기는 승낙 보고 있고 뒤에서 보게 될 대리에서는요. 본인한테 물어요. 상대방이 야 무권 대리 어떻게 할 건데 너 어떻게 할 거야 했을 때 본인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럴 땐 거절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들이 수업에서 종종 나온 것들이죠. 이거만 딱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면 어때요? 웬만한 것도 풀려요. 자 13번 벌써 어때요? 13번 미성년자가 사술로서 등등등 믿기했습니다. 동의가 믿기했습니다. 이건 안 돼요. 취소할 수 없죠.
14번. 제한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처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거 묻고 있잖아요. 그죠? 요 큐 정했어요. 선의점할 수 있다. 15번 단순히 성령자라고 믿을 것을 추석권이 확철되지 않고 뭐라고요? 그리고는 단순 성령자라고 뭐라 나와서 판례에서는 군대 갔다 와서 뭐 나 저기 뭐 김사장이야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어디까지 뭐 위주어 정도까지 해줘야 돼. 이건 누가 입증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제한력자 제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한력 제도는 제한력자가 이뻐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사고를 쳤지만 모자랐지만 그래도 한번 도와주자 하는 게 제한력 제도예요. 여러분 입증이란 것은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입증이란 것은 어려운 거예요. 입증 책임을 제한력자한테 물게 할까요? 다른 사람 물게 할까요? 다른 사람 물게 맞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15번 보시면 그 입증 책임 누구한테? 상대방이 있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입증 책임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께서 그냥 외우실 텐데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책임을 진 사람들이 책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거운 거잖아요. 따라서 그 책임이 진 사람들에게는 법에서는 네가 더욱더 무거운 책임을 해야 될 것이 있어. 그럴 사람들이 보통은 입증하라는 것에 의무를 주게 되는 거예요. 16번 미승연자가 부담 없는 오 나왔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처, 영대, 취임 그거잖아요. 그죠? 부담 없는 증여. 부처, 영대, 취임. 17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제한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추인이 되는 거죠. 미리 해볼까요 여러분? 추인 중에서 뒤에 보시기엔 추석권 추인에서 법정 추인 기억나시나요? 추석권 그때 기억날까요? 네, 전이경 담양강이죠. 전이경 담양강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전부 이행 그렇죠?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그죠? 네.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정리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유 법정 추이 있는데 미성년자는 여기서 포인트 뭘까요? 하나 둘 셋 능자가 된 후죠. 이게 포인트죠.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야. 능력자 한마디로 어떻게 문제를 내나요? 17세인 갑이 블라블라 했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부청대 취임이니까 17세 갑이 행위를 했다. 근데 뭐 등등 했다. 추인했다. 안 돼요. 뭐가 포인트예요? 능력자가 된 후의 포인트예요. 따라서 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중요 포인트 한마디로 문제에서 이제 틀리게 나온 포인트 있잖아요. 거기만 밑줄을 쳐놓으시면 돼요. 알았죠? 다시 정리해요. 이 문장들을 제가 정답을 바꿔뒀던 이유는 오답을 보게 되면 시험 앞두고는 헷갈려요. 그 대신 뭘 해두시냐면 정답 지문 중에서 오답을 만드는 포인트 있단 말이에요. 거기만 밑줄만 쳐놓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밑줄을 보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 능력자가 된 후 근데 오답은 어떻게 된다고? 능력자가 되기 전으로 된다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다음에는 17번 했고요. 18번 특정 후견이요. 자, 이제 제한력자 관련 돼서는 뭐가 있어요? 한정,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있죠. 자, 성년, 한정, 특정 있어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포인트가 뭘까? 몇 가지 정리해봐요. 우선 보게 되면 얘는 누가 할까요, 여러분? 질장도 지 이게 뭐죠? 질장도 부 이거 했었죠? 무슨 말일까? 조문 보시면 다 알겠습니다만 질병 장애 노령 등등에서 하나 둘 셋 지속 이게 뭘까? 질병 장애 노력 하나 둘 셋 부족이죠. 어때요? 슬쩍 섞어서 문제를 내는 거죠. 성령 같은 경우는 질장도 지 한정의견은 질장도 부가 되는 거죠. 얘는 어때요? 얘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못하는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뀐 게 뭐냐면 옛날에 뭐냐면 이것이 금지산자 한정치상자였거든요. 옛날은 그냥 금지산자 다 못하겠단 말이죠. 이게 너무 가혹하니까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걸 좀 해둔 거야. 야 법에 허락받으면 이건 하게 해줄게 이거예요. 하면 한정후견은 뭐냐면 원칙은 돼요. 근데 요것만 하지 마. 한마디 바뀌었죠 원칙과 예외가. 이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훨씬 쉬운데 조문으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죠. 그런 다음에 플러스 할게 뭐냐면 일상적인 것들. 여러분 비누사고 치약 싸우는 거. 여기도 일상적인 것 이것들은 뭐죠? 이건 하게 해주자 이런 뜻이 된 거죠. 됐죠?
차이가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행위 능력 부족한 거예요. 얘는요. 얘 행위 능력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살면서 순간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약간 뭐 도움받을 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때 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누구한테? 우리가 솔직히 힘들어요. 술 먹다가 아씨 누구 등장시켜야 돼요? 흑기사, 그죠? 누구야? 힘들 때는 기사 이거예요. 기사가 뭘까요? 보게 되면 이 피특정 의견은 14조 2항 보시면요. 4만 가시게 되면 피특정 심판할 때는 하나 둘 셋 특정 의견의 기간 또는 3의 범위를 정해서 기간 또는 3의 범위를 정해서 이게 또 포인트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둘에서 포인트 보게 되면 얘는요. 고려는 해줘요. 그렇죠? 고려는 해주지만 반에서도 의사 반에서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고려는 해줘. 저 괜찮아요. 정신없 괜찮아. 야, 고려는 해주는데 안 돼. 너 저기 뭐야. 너 한정 후견 받아야 돼. 이런 거라면 얘는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자, 특정 의견은 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 나왔죠? 18번 딱 나왔죠? 19번 성년 후견이에요. 얘는 여러분 가족관계 등록부가 아니고 후견. 지금이야 제가 일부러 해드린 거죠.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성년 후견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시된다. 틀린 거죠. 아니죠. 어디라고 여러분? 후견 등기제도예요. 후견 등기제도. 자, 그러면 20번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예헤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처 영대 취임이죠. 그렇죠? 하지만 영업이에요. 돈 버는 거죠. 선의 대항, 삼재는 대항할 수 없어요. 그까지 곁들여서 알아두세요. 21번 가정법원은 질장노 하나 둘 셋 사무청이 부족한 보세요 여러분 질장노 부죠 이걸 어떻게 틀리게 했을까 시험에서 질장노 지한 거죠 핵심 포인트는 질장노 지 지속이야 성년 질장종 노부 하게 되면은 한정 지금 제가 이것도 이렇게 1, 2, 3으로 일부 번호를 적어드렸죠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제일 센 거예요 1번 성년 두 번째가 한정 세 번째가 특정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 좀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린 또 이유가 있어요. 우선 제가 이렇게 해드린 대로 한번 알아두세요. 자 어디죠? 어디까지 했죠? 네, 21번까지 했죠? 22번 했을 때 한정 의견은 고려해야 해요? 안 하죠? 하죠. 따라서 1번과 2번은 성년 의견 2번은 한정 의견 할게 제가 1번과 2번은 뭐 해준다고요? 고려해요. 하지만 뭐라고요? 고려는 한다는 말은 뭐 고려만 해주는 거지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죠. 23번 성년 후견 개시원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때 뭐냐면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언뜻 봤을 때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언뜻 봤을 때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어.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닌가 싶단 말이죠. 아니에요. 해결됐어도 반드시 공시가 되는 거라서 가서 뭐냐면 그 공시된 걸 삭제해 줘야 돼요. 나 괜찮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지금같이 저 심판 청구를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포인트 뭐냐면 23번 보시면은 종료 심판이죠. 여기서 포인트 뭘까요, 여러분? 그 종료를 누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뭐 외우라고까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신청자가 달라요. 한마디로 성년 의견, 한정 의견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본배 사친 후검장이에요. 그렇죠? 본배 사친 후검장.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종료 같은 경우도 누가 할 수 있다, 여러분? 본인 할 수 있다. 여기 포인트니까 알아주세요. 본배 사친 후검장 이것을 위헌시킨 게 뭐냐면 한정 의견 이런 경우는 본배 사친 후검장 본인 배우자 본배 사친 그렇죠? 사촌의 친족 후견인들 그다음에 검사 장 한 번 또 입에 붙이면 또 해볼만해요. 본배 사친 후검장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아두세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 한정 의견 성년 의견은 본배 사친 후검장인데 여러분 뒤에 가셔서 실종 선고는 누구예요? 하나 둘 셋 이검이에요. 이검 그렇죠? 이검기하고 검사죠. 이 차이가 이제 시험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본배 사친 후검장 쪽 뭐예요? 이것 쪽은 한정 의견 성년 의견 쪽이고 실종 선고 뭐라고 그러면 실종 선고는 이검. 이게 좀 중요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여기 힘들면은 그냥 뭔가 많고 뭔가 적던데 실종 선고는 죽음으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예컨대 그죠? 그 따라서 무슨 더 엄격하죠. 그래서 이검 작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음엔 24번인가요? 가정법원이 피의자 한정 또는 피특정에 대해서 성인 후견 개심판할 때는 종전의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나왔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종료 심판 해야 돼요. 종료 심판. 네. 이것도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여러분 231이에요. 231 혹시 아시겠어요? 피한정 뭐예요 여러분? 2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1, 2, 3 정리하기로요. 이 조문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깨 하지 마시고 2, 3, 1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2가 뭐예요? 피한정 또는 3 뭐예요? 피특정. 피한정과 피특정 대해서 심판할 때는 종전에 뭐라고? 한정 의견 특정의 종료 심판을 한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때 뭐냐면 2, 3, 1 피한정과 피특정에 대해서 뭘 할 때? 1에 대해서 성의동의 할 때. 그럼 외우기 쉽죠? 2, 3, 1 정리하시면 돼요. 2나 3에 대해서 뭐 할 때? 1할 때 종료 심판한다. 됐죠? 2나 3 할 때 1할 때 종료 심판한다. 2, 3, 1 정리하시면 돼요. 네. 25번 계약을 한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언뜻 봤을 때는 봐요. 계약을 했다가 지가 취소했다. 이거 금반응은 즉 반하는 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불구하고도 미성년자가 이뻐서가 아니고 말씀드렸잖아. 그래도 특별하게 보여주겠다는 게 법의 취지예요. 시즉 반하지 않죠. 더 나가서 뭐예요 여러분? 부처 영대 취 나왔어요. 취. 헷갈리더라도 이거 보시면 되는 거죠. 26번 피성년 후견인의 속임수로 상대방 하여금 동의가 있는 것으로서 이상하다. 상대방을 속였잖아요. 최철거사잖아요. 이거 사술했는데 속였는데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아주 포인트죠. 피성년은요 아예 뭐가 없어요 여러분. 동의를 받아서 유효한 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 같은 게 뭐죠? 아까 정리했지만 얘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성년 후견인데요. 동의받았어요. 이거는 사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뭘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예 동의권 자체가 없으니까요. 네. 조심하셔야 되죠. 26번 잘 나오죠. 자, 다음 부재와 실종 볼까요? 네. 부재네요. 예. 부재 같은 생사불명이 아닌 자만이에요? 아니요. 생사불명이든 생사불명 아니든 부재가 될 수 있어요. 생사불명하게 되면은 저 실종선고 아니요? 실종선고 받기 전까지는 생사가 불명하든 생사불명하든 불명하든 분명하든 뭐가 된다? 부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포인트는 부재자 재산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야, 부재자가 된 거야. 취재선치가 관리 못해. 비상 상태 아니야? 그렇죠? 비상. 야, 안 되겠다. 야, 목록도 할까, 목록. 그래서 어떻게 돼? 야, 보이게 좀 쳐봐. 아하, 참. 위, 장, 추. 약간 좀 이제 연기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부재자의 관계가 되는 것들이에요. 부재자가 있어요 지금. 무슨 상태라고요? 비상 상태잖아요 지금요. 이거 재산 어떻게 할 건데? 야 갖고 와봐. 야걔 목록 뭐 있냐? 야 보이게 좀 쳐봐 워드로 이렇게 되시면 돼요. 됐죠? 자 비용 청구할 수 있죠.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죠. 이럴 땐 상당한 또 재산은 담보로 맡겨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보관한 저기 부재자 관리자한테 어쨌거나 비용 얘기 상당한 담보, 보수 얘기, 목록 관리는 뭘 작성해 줘야 돼요?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뭐 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이 있어요. 하지만 처분요. 남의 거 마음대로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 팔 때는 몇 가지 있어요. 법원에 허락받아야 되는 거죠. 이때 포인트 3개는 위, 장, 추. 위는 뭘까? 보인을 위해서 해야 돼요. 보인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무권대리, 장. 만약에 이 선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효과? 소급이 아니고 장래. 왜 그럴까? 지금까지 잘 관리했잖아요, 지금요. 그 상태에서 그만하게 되면 이걸 다 소급해버리면 그 관리한 거 다 끝나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 보시면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장, 추.
뭘까? 이 추인이죠. 무슨 말이냐? 원래는 이 처분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허락받아야 되는 거죠, 법원한테. 저기요, 법원, 나 이거 팔아도 돼요? 했을 텐데 지가 팔고 나서 사후적으로 왔네? 그럼 그 완전히 다 무효시켜버리면 복잡해지니까 법원은 뭐라고? 사후적 하더라도 뭐로 볼 수 있다? 추인 볼 수 있다. 이건 정리하신다면 부재자 8호를 맞춰요. 이거 보시면 됐죠? 다시 한번 부재자 그냥 관리야. 야 뭐라고? 야 비상 상태 아니야. 야 비상 상태. 야 목록 갖고 와봐. 아주 보이게 쳐봐. 위장추 보이겠죠? 위장추까지 정리하신다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27번.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정한 경우에 못하네.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법원은 재산 관리인 선의 해임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정해보죠. 이거예요. 부재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재자라고 무조건 다 뭐냐면 연락 두절된 것이 아니죠. 예컨대 야 내가 외국 나갈 텐데 네가 좀 관리인 줄 알아. 따라서 뭐냐면 부재자는 재산 관리인이 있는 케이스와 없는 케이스가 있죠. 그럼 포인트 뭘까? 있는 케이스가 중요할까? 없는 케이스 중요할까? 없는 케이스 중요했던 거야 이게. 그래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 관련돼서 조문 내용 보시게 되면 22조 23조 뭐냐면 다 어디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없는 케이스 23조 이 케이스. 그럼 부재자가 재산 관리 뒀잖아. 그럼 뭐에 따르면 돼? 그럼 계약 따르면 되는 거야. 야 친구야, 내 거 관리 좀 해줘라. 알았어.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줄게. 알았어. 그 대신 있잖아. 야 그럼 이 물건 어떻게? 네가 알아서 팔어. 따라서 이 계약일 때 포인트 뭐냐면 보이긴 당연한 거고 모두 가능해요. 처분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뭐에 따른 거니까? 계약 따른 거니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이 상태로. 이거 어떤 거라고 지금? 이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지. 여긴 어떻게 해야 돼? 함부로 부재자 계산 관리하면 안 돼. 법원 허락받고 해야 돼. 어느 케이스일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케이스. 첫 번째는 이런 상태에서 부재자 재산 관리는 뭐가 끝났어? 반말의 권한이 소멸될 때. 권한이 소멸되거나. 두 번째 뭘까? 두 번째는 행방불명됐어. 한마디로 소재가 불명이 된 거야. 이 케이스는 뭐랑 동일해? 부재자가 없는 케이스 거의 동일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케이스 뭐가 된다? 이제는 22, 23조. 야 법원 얘기 따라. 이게 되는 거죠. 여기 따른 얘기 뭐라고? 비상야 목록 작성에 보이겠죠? 위장추. 이게 정리하시면 되죠. 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 부재자가 재산관리 있어. 그다음 계약 따로. 이때 포인트 뭐야? 처분.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해.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해. 그런데 어떤 케이스? 두지 않은 케이스. 그지? 두지 않은 케이스 이게 포인트인데 두지 않았을 때는 이게 따라주는 거지. 22, 23조 따라서. 그런데 어느 케이스도 원래는 뒀지만 권한이 소멸됐다든지 뒀지만 권한을 불명했다든지 이때 뭐가 된다? 야 나가 공정한 재산 조사를 다시 할 테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개임이라고 하지. 개임. 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발생된 것들 효과는 이것들. 자, 그래서 개임할 수 있어요? 개임했죠? 그다음에는 28번이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자가 사망하면 선임 결정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소멸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선임 결정이 취소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케이스냐면 만약에 부자가 선임을 했어요. 실종 선고 났네. 실종 선고? 그럼 이제 사망 간주됐는데, 야 사망한 시점이 부재자 관리 너보다 이르게 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 부재자가 지금 자기가 이제 법원 허락받고 나서 뭐 1월 1일 날 뭐냐면 6월 1일 날 6월 1일 날 재산 관리해요. 근데 실종 선고 났는데 그 사망 시점이 5월 1일이야. 이렇다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뭐라는 거죠? 얘는 유효한 거예요. 선결정하지 취소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결정 취소가 포인트야. 선결정이 취소가 돼야지만이 부재자 생각 나갈 수 있어. 이게 포인트를 한번 기억해 두시면 돼. 29번 말씀드렸죠. 과거의 처분 행위를 추인 위장추 해드렸죠. 이 30번 부재자 재산관리의 선임 결정 취소되는 경우에 효력은 뭐라고? 위장추 딱 나왔죠, 여러분. 위장추에서 장례 효력. 부재자 재산관리에 선임된 이후 부재자의 실종서 내려졌습니다. 이거예요. 재산관리의 행위가 실종이 만료 후에 이루어졌어 유효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부재자가 재산관리 6월 1일 했는데 실종서 내려졌어. 보니까 얘 5월 1일 날 죽은 셈이 된 거야. 이렇다 하더라도 유효. 32번 반드시 생사불명이 된 것은 아니다. 아까 해드렸죠? 33번 생사불명이 5년 분명하지 않는 때는 법원은 이 검에 의해서 뭐라고 여러분? 이거죠. 일반 실종 선고죠. 5년짜리 1년짜리 있죠 여러분? 네. 1년짜리 뭐예요? 전쟁 났거나 침몰한 배라든지 그렇죠? 비행기라든지 조심하셔야 돼요. 배에서 떨어졌어요. 하나 둘 셋. 그럼 얘는 1년짜리 특별 실종 선고예요? 아니요 말씀드렸죠. 배 나온다 1년이 아닌 거야.
침몰하는 배에 새는 거지 배에서 사라지더라도 일반 실종 선고인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또 나서 그렇게는 않겠지만 비행기 때 사라졌대. 그럼 무조건 1년이야? 아니야. 비행기 떨어질 때가 1년이라는 얘기지. 따라서 그냥 비행기면 1년이다 이건 아니야 여러분. 5년 이검 해드렸죠 여러분? 이검. 34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생還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자 보세요. 실종 선고란 것은 뭐냐면 종전에 종래의 그 지역에서의 사법적 관계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종래가 아니고 종전은 지금에서의 사법적 관계는 오케이. 사법이 아닌 공법적 능력 오케이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중요한 포인트 35번 2명 이상 궁이라는 한 이것은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여러분? 동시사망의 간주의 추정이에요. 추정이죠. 어딜 틀게 하죠 보통? 동시사망으로 간주한다 본다 틀렸죠? 추정이 맞죠. 36번 실종선고 취소가 있을 때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 취득한 자가 악인 경우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직접 원인 쉽게 생각했을 때 누가 아들이죠 아들 그렇죠? 상속인은 누구? 아들 피상속인 누구? 아버지 돌아온 거야.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아들 내면 아빠 돈 다 받았을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줘요?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선일 때 부받다 이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건 뭐 다시겠습니다만 이 병원이 이제 뭐 선이 따라 달라지겠지만 쌍방 선이설 등등 얘는 누구야? 직접 원인자잖아. 쉽게 아들 어떻게 줘? 무조건 돌려줘야지. 몰랐으면 있는 것만 줘. 알았었으면 뭐라고? 이자까지 손해배상 다 해서 줘. 이거죠? 네. 이것들은 유명한 조문이니까 알아두셔야 되죠?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냥 법인은 그냥 조금 쉬었다가 열심히 해볼게요. 네.